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내 사주의 지지에 유금이 있거나 천간에 신금이 있다면 계절과 시간 등의 기운을 생각해 보시면 가을이자 저녁의 기운임을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기초편 7편의 천간 신금 시간에 공부하신 신금의 특성까지 더해서 보시게 되면 지지의 유금과 천간의 신금은 물상으로는 보석이나 칼의 기운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 나는 도화이자 보석이라 예쁘니 주목받기를 원하게 되고요. 또한 세련되고 예리하면서도 단단하고 야무진 칼의 기운과 함께 가을 공기의 싸늘함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금이 있는 사주는 천간으로 병화나 지지에는 사화가 같이 있어야 화극금으로 보석을 빛내주게 되는데요. 만약 사주명국에 병화나 사화가 없다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병화나 사화가 들어올 때 유금의 매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금의 사주에 수가 있게 되면 금생수로 유금이 맑아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신금일간이라면 나의 가치를 식신상관의 직업으로 깔끔히 발현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금이나 천간신금이 유력한 분들은 뭔가 가슴에 새김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마음에 앙금을 남기지 않도록 훌훌 털어버리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금과 관계되는 합과 충, 형과 그리고 원진을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신유술 방합은 같은 가을 기운을 가진 글자들끼리의 합이라 가족합 또는 친구합인데요. 가족 형태의 일이나 사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신유술 방합이 사주명이나 운에서 들어오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모임이 만들어지거나 잦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유축 삼합은 오행 중 금을 지향하게 되는 목적합이자 사회합이니 사주에 따라서 적성, 진로, 직업 등의 형태나 진행되는 상황의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데요. 사주의 구성과 운의 흐름에 따라서는 협력이나 동업의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진유 육합이 있는데요. 날카로운 유금과 부드러운 진토의 합이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애정합이자 부부합이니 연애운과 궁합을 볼 때는 꼭 감안을 하셔야 하는 합입니다. 그리고 묘유충은 도화들 간의 충돌인데요. 봄의 싱그러운 묘목과 가을의 성숙한 유금의 충돌이라 묘유충이 명에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괜한 오해나 다툼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느 궁성에서의 충인지를 살펴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궁인 일지가 충이면 배우자와의 문제이고요. 또는 사회궁인 월지가 충이 되면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사건이나 변화 변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유자형이 있는데요. 같은 도화 간의 형이니 자존심과 이기심에 의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고민도 따르니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유원진인데요. 인목은 봄의 생지라 새로운 봄을 시작하려 하는데 유금은 가을의 왕지라 현실에 안주하려 하니 서로가 이해를 못하게 되어 이에 따른 원망과 애증이 생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유원진이 사주명이나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부부나 연인 간에 애정 문제가 생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궁합을 볼 때나 대운, 세운이 바뀔 때는 꼭 살펴봐야 하는 신살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내 사주의 지지에 술토가 있거나 천간에 무토가 있다면 계절과 시간의 기운을 생각해 보시면 늦가을이자 술 한잔하는 저녁의 기운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기초편 6편의 천간 무토 시간에 공부하신 무토의 특성까지 더해서 보시게 되면
천간의 무토는 물상으로는 넓고도 높은 지리산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술토는 추수를 마친 늦가을 들판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술토는 여유와 안정감이 있는 간지이고요. 그러니 현상 유지를 하려 하고 끈기와 지구력도 갖고 있는데요. 또한 포용력이 있어 중용과 중재의 역할도 잘하게 되는데, 다만 고집이 세고 속내를 알 수 없는 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토가 있는 사주의 천간이나 지지에는 수의 재성이 함께 있어야 조습의 균형도 맞춰지고 토국수의 목표가 생기는데요. 만약 사주명국에 수의 간지가 없다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수기운이 들어올 때 술토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토나 천간무토가 유력한 분들은 비밀스럽고 고고한 성향이 장년 이후에는 혼자만의 고독이 될 수도 있음은 유의하시고 적절한 개운을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술토와 관계되는 합과 충형과 그리고 원진을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신유술 방합은 같은 가을간지들끼리 합이라 가족합 또는 친구합인데요. 가족 형태의 일이나 사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신유술 방합이 사주명이나 운에서 들어오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모임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참석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호술 삼합은 호행 중 화를 지향하게 되는 목적합이자 사회합이니 사주에 따라서 적성, 진로, 직업 등의 형태나 진행되는 상황의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데요. 사주의 구성과 운의 흐름에 따라서는 협업과 동업의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묘술 육합이 있는데요. 싱그러운 묘목과 노련한 술토의 합이라 다소 나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애정합이자 부부합이니 연애운과 궁합을 볼 때는 꼭 감안을 하셔야 하는 합입니다. 그리고 진술충은 화계들 간의 충돌인데요. 봄을 마무리하는 진토와 가을 화계인 술토의 충돌이라 진술충이 명에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다툼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궁인 일지가 충이면 배우자와의 충돌이고요. 또는 사회궁인 월지가 충이 되면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사건, 사고나 변화, 변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술형과 술미형이 있는데요. 같은 화계 간의 형이자 토기운 간의 형이라 이를 지세지형이라 하고 세력 간의 힘겨루기의 양상인데요. 강한 고집과 아집에 의해 분쟁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고민도 따르니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술원진인데요. 사화는 여름의 생지라 활짝 펼치려고 하는데, 술토는 이제 추수도 끝났고 곡식을 창고에 넣고 쉬려고 하니 서로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이에 따른 원망과 애증이 생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술원진이 사주명이나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부부나 연인 간에 애정 문제가 생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궁합을 볼 때나 대운, 세운이 바뀔 때는 꼭 살펴봐야 하는 신살 중 하나입니다. 오늘까지 신유술, 가을 기운의 간지를 이해해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해자축, 겨울의 간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